저는 네. 이 제왕적 법무부 장관을 만드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권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검찰 개혁의 어떤 핵심이 되는 부분은 기소권이 아니고 불기소 부분이거든요. 검찰에서 무리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불기소를 해버리면은 아무런 판단을 받을 수 없고 그 사건을 열 수가 없거든요. 불기소는 검찰의 막강한 권력에 나오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 법무부 장관에게는 불기소 권한을 빼버렸거든요.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중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 이 불기소에서 힘이 나오는 건데 법무부 장관에게는 불기소라는 그 막강한 권력을 빼고 어떤 수사 지휘권을 줬는데 이것이 어떻게 제왕적 법무부 장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우리 신 변호사 법조인으로서 네. 만약에 기소권하고 불기소권 둘 중에 하나 가지려면 뭘 가지고 싶어요? 저는 불기소권입니다. 덮어주면 거기서 힘이 나옵니다. 생각이 똑같네. 아니 무죄 판결을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아요. 내가 무죄 판결 받아줄게 이러죠 보통. 근데 내가 불기소 받아줄게 대박입니다. 죄송한데 지금은 누구 성대모사인가요? 성대모사. 이거는 불기소를 받아준다는 거는 할 수 없는 일을 해준다라는 그 정도의 어떤 그렇죠. 그 엄청난 건데 제왕적 법무부 장관이라는 거는 말이 맞지 않는다. 말을 만들어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문무일 총장 당시 검찰기획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수사권 폐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예. 싶은데요. 일단 불기소권 어떤 검찰이 불기소권을 갖다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네. 개혁이 필요하죠. 근데 일선 검사들 같은 경우에 현재도 사실은 반부패 부장이 지시하는 수사검사 그 지휘권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거부하기가 쉽게 어렵죠. 거부하기가 네. 어려운데 법무부 장관한테 불기소권을 뺀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 과연 독립적인 그것이 가능하겠냐는 거고 저는 검찰이 만약에 남용되고 있는 권력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혁에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법무부 장관에게 이관하는 것이 과연 문무일 총장 때 했던 어떤 수사권 폐지나 그런 방향성과 동일시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수사 지휘권을 서면으로 하도록 요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서면으로 한다는 거는 민주적인 통제. 지금은 어떤 이렇게 서면이라는 것이 형식이 없습니다. 절차도 없고. 전화하죠. 그냥 전화해서 야 기소해.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면으로 남긴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사 지휘권 자체를 축소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면 지휘로 견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하. 서면 지휘라는 거는 예. 굉장히 서면이라는 거를 계속 남발할 수도 없고요. 계속 수시로 그거를 지휘할 수도 없는. 지금도 이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그렇죠. 서면으로 지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하. 굉장히 초유의 사건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차적인 그런 요건을 둠으로써 국민적인 통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견제 장치라고 둔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것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검찰총장의 힘은 빠지겠지만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 행사하면 그게 서면이든 어떻든 검찰 수사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고 또 정치 검찰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아까- 또 우려하고 네. 지금처럼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에게 서면 수사 지휘를 하고 또 고검장은 다시 수사검사들에게 서면 수사 지휘를 하게 되면 사실상 중간에 있는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 자체는 패싱당하는 결과를 빠져버리고. 그리고 지금 고검장 같은 경우 지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임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장관에 대해서 충성 경쟁으로 그러니까 인사권자에 대해서 인사권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 바람이 불면 풀이 먼저 눕는 것처럼 수사 지휘하기 전에 어떤 방향성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지 사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서면 지휘를 안 한다 해도 지금 기존에 논의가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서면으로 수사 지휘가 안 내려와도 이미 고검장들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걸 시그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수사 지휘권이라는 것은 일단은 어떤 수사를 하는 것을 막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막는 데에서 나오는 그 힘이 엄청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선 수사 검사들은 계속 수사를 하고 싶어해요. 담당 그렇죠. 검사들은. 그래서 대부분.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거는 즉 이 담당 사건에서 어떤 외부의 입김을 두지 않고 그만 수사해라. 수사의 방향성을 새롭게 설정하지 않고 의심이 나는 대로 계속 이 수사를 진행하라. 네. 이런 쪽으로 지켜줘야 되고 보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2018년도에 그 이제 강원랜드 수사 비리 채용 비리 사건에서 그 담당 검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담당 일선 검사가 문무일 총장에게 당시에 외압이 있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어요. 담당 검사는 어떠한 외압도 그런 지위도 그러니까 막는 쪽으로 받지 않고 싶어한다. 그런데 불기소 지시를 내리자 거기에 반발을 하고 뭐 보도를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외압이 있었다라고까지 했는데 그런 게 뭐냐면은 이 일선 검사들의 독립성이 그만큼 보장되지 않았다. 오히려 위에서부터 그 외압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보장을 하려면 이렇게 불기소라는 거를 아예 사전에 차단하고 그 수사의 독립성을 무엇보다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